중2병이나 사춘기 시기에 자녀들을 키우시는 학부모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22년 동안 강남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많은 고등학생들의 입에서 들은 얘기 그대로를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다가 사춘기 이슈에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들을 가능한 생략하고 새롭게 들은 내용들을 토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생생한 전달을 위해서 가능한 한 제가 고등학생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여과 없이 전달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좀 거슬리는 불편한 단어들이 좀 튀어나올 겁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아이들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체로 제가 가장 많이 들었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취합하고 통계를 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전해드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첫 번째, 각 잡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보다는 스몰 톡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스몰 톡. 얘들아, 아들아, 딸아, 우리 가족 회의 좀 하자. 진지하게 대화 좀 해보자. 이런 식의 대화법, 이걸 딱 아이들 표현으로 드라이하게 감정적으로 딥하게 하는 대화는 싫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큰 부담을 안 느끼는 선상에서 딱 아이들 표현으로 털털하게 가볍게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이 소리를 지르시거나 때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건 너무 싫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들은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을 혼낼 때는요, 2번 참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고등학생들 얘기로는 심각하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즉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아주 엄격하게 딱 아이들 표현으로 빡세게 혼내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 저도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부분도 좀 속상하더라고요. 뭐냐면 아이들이 사춘기를 앓는 시기가 6개월, 길어야 1년 이렇게 잠깐 앓고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대부분 고등학생들의 얘기는 빠르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3, 진짜 길어지면 고1 때까지도 사춘기 시기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가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 혹은 조급하게, 성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요. 긴 호흡으로 우리 아이들이 천천히 좋아지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춘기가 피크 때는요. 저희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애정 표현, 딱 아이들 표현으로 그런 식의 오글거리는 애정 표현이 싫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진짜 세게 현타가 왔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럼 니네들이 원하는 건 뭐야?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도 싫다. 진지하게 각 잡고 얘기하는 것도 싫다. 심지어는 사랑한다라는 애정 표현도 싫다. 야, 우리 부모들 입장에선 진짜 힘들다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런데 딱 아이들 표현으로는 본인들도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긴 아는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뭔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은 딱 제 사례가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랑 제 아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정이 많고 애정 표현을 많이 종종 격하게 하는 스타일이고요. 제 아내는 정말 아이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엄마는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한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아내는 좀 쿨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요, 저보다는 제 아내의 아이들에 대한 접근법이 훨씬 더 잘 먹히더라고요. 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요. 벌써 사춘기 초기 증세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의 이런 격한 애정 표현이라던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대화법을 점점 싫어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법을 좀 많이 바꿔봐야 되겠다 해서 많이 노력을 해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팁은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많이 컨닝하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 부모들이 마음속으로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격하고 막 끌어오르지만 완급 조절을 해야 아이들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고 저희의 애정을 좀 더 잘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다섯 번째, 고등학생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한테는 조금은 다행인데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대신에 아이들이 고2, 고3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면서, 즉 사춘기의 시기를 벗어나면서는요, 스스로 깨닫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이라든지, 아, 내가 그동안 잘못했었구나. 저는 고등학생들의 그 얘기에 좀 울컥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섯 번째,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사춘기가 안 와서 너무 좋다. 라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도 저희 부모가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사춘기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극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찌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갱년기인데, 본인도 알고 있고 남들도 다 알고 있는 갱년기인데, 당신은 갱년기라서 그래. 그럼 확 기분 나쁘죠? 뭐 그런 맥락에서 아이들이 하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 이런 거 사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다고 하더라고요.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요.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대부분이 제 개인적 의견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걸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아니 왜 저 사람은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대부분의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일곱 번째, 사춘기 때는요. 친구 관계가 저희 부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속상한 얘기지만요. 그래서 딱 고등학생들 표현으로 친구 관계는 절대 건들지 말라. 친구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웃기는 건 학교에 가면 대부분 중학생 애들이 멀쩡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어떤 집단 안에 있을 때는 사춘기가 뭐야? 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게 생활한답니다. 제가 22년 동안 대부분 고등학생들을 가르쳐봤지만 중학생들도 가르쳐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봤었던 중학생들, 저도 실제로 사춘기?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표현으로 선생님처럼 쿨하게 학생들이랑 사이가 좋은 경우에는 아무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고 선생님이랑은 대립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던 부분이요. 저랑 학생들의 관계 혹은 부모님과 학생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저보다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깝죠. 거기서 힌트를 오히려 얻었어요. 사춘기 때는 오히려 이 관계를 부모의 관계가 아니라 이런 선생의 관계 정도로 이 거리감을 어느 정도 두고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을 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친구 관계를 건드리지 말아라. 하지만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완전히 선을 넘어버리면 엄격하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번 선 넘었던 행위에 대해서 계속 따지고 계속 얘기하는 건 또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덟 번째, 노크의 생활화. 참 까다롭죠. 근데 확실히 아주 예민하고 아주 세심한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한 사춘기 때는요. 저희가 어느 정도 그거에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뭐 책상 서랍을 뒤져본다든가 심지어는 아이들 핸드폰을 저희는 걱정돼서 뒤져본다든가 하면 딱 아이들 표현으로 그러면 끝이다. 그런 걸로 주변에 집 나가는 애들 정말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일기장이나 메모장 같은 거에 엄마 아빠 너무 싫다. 뭐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봤었는데요. 정말 죽이고 싶다. 이런 어떤 폐륜적인 발언.
메시지를 보시더라도 저희 부모들이 너무 상처 받으실 필요 없어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애들 말로 케바케는 있겠지만 대부분 저희도 어렸을 때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생들 얘기가 나중에 사춘기를 벗어나면 스스로 깨닫고 아, 내가 그때는 잘못했었구나. 스스로 다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사춘기 때는 어떤 감시나 진지한 조언보다는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느 정도의 방치. 그런데 아이들 표현은요, 제가 이걸 생생하게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게 오늘 영상의 목적이니까요. 그대로 아이들의 워딩을 사용하겠습니다. 90%의 방치가 사춘기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즉, 아이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저희 부모가 기다려주길 원하는 거죠.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춘기를 겪어야 할 시기에 사춘기를 겪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역효과가 생긴다. 언젠가는 사춘기에 버금가는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사춘기의 과정에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춘기를 어느 정도 겪는 것이 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고 아, 지금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구나 라는 하나의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너무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할 수 없기에 그냥 알아서 알아들으십시오. JR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JR 총량의 법칙. 즉 아무리 괴팍하고 저희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못할, 예의 바르지 못한 대드는 아무리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해도 저희가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물론 선을 넘는 경우에는 확실히 따끔하게 혼내야 되겠죠. 하지만 아이들 표현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나 중학교 때까지 사춘기를 거의 겪지 않은 아이들 혹은 사춘기의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아이들이 지금 현재 우리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라 할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총량의 법칙, 그 정도는 반드시 언젠가는 채워진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내용은 제가 가르쳤었던 그동안의 고등학생들에게 인터뷰 형식으로 물어봤었던 학생들의 의견을 주축으로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관찰하고 느꼈었던 걸 토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하고 때로는 송곳처럼 마음을 들쑤셔놓고 정말 저희 부모를 속상하게 할지라도 저희가 사랑하는 금쪽 같은 우리 새끼들이잖아요. 사춘기 때 우리 학생들은 신체적으로든 심적으로든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신체에 대한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이 함께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예전에 비해서 추상적인 사고를 하거나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요. 또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일정한 규칙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사춘기 학생들은 자기만의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몸과 마음에서 막 새로운 에너지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즉 본인도 감당하기 힘든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시기를 응축의 시기라고 합니다. 마치 성인이 되어서 핵폭탄이 터지고 발산되기 전에 청소년 시기에 엄청난 신체적 능력과 지적 능력을 응축시키기 위해서 내적으로 큰 갈등과 괴로움, 때로는 막 기분이 좋아졌다가 갑자기 우울해진다던가 이런 큰 감정 변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 시기, 사춘기에 힘을 잘 응축해야 성인이 돼서 마음껏 제대로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시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느냐, 잘 보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되어서 성공, 실패, 행복, 불행, 이 중에 주로 어떤 걸 겪게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큰 감정 변화는요, 아주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가 사춘기를 잘 보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자아, 자기만의 생각이 온전하게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시기인 거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를 알게 되면, 즉 나를 알게 되면 꿈이 생길 거고요.
목표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본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공부, 학습하기도 훨씬 더 쉬워질 거고요. 우리 아이들 스스로 노력하고 투쟁할 때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잘 관찰해 주고요. 우리 아이들의 감정을 잘 돌봐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나란 존재는 부모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이 세상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고 자아구나. 이걸 스스로 깨우치게 해줘야죠.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조금은 갑갑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만 다 성장 과정이잖아요. 우리도 그들의 시기, 그때 똑같았었습니다. 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기 위한 행복한 과정,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가 우리 학생들을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외로울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으로 인내해 주자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별탈 없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학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